다양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막바지 여름 더위가 꺾이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햇볕 좋은 날이 많은 9월에는 당도가 쭉쭉 올라가는 맛이 좋은 이 과일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탱글탱글 맛있는 포도알이 가득한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저는 달콤한 향이 가득한 한 농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대한 포도, 거봉이 아주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콤한 거봉 만나러 가시죠. 충절과 애국의 고장 충남 천안. 따뜻한 햇살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과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포도의 왕, 거봉이었습니다. 천안 지역의 포도는 1960년대 거봉포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읍면으로 재배지가 확산되면서 거봉포도 최대의 생산단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쭉 늘어선 포도나무들. 초록잎과 깊은 보랏빛을 뽐내며 달콤한 향을 풍기고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봉이 있었는데요. 진한 보랏빛을 자랑하는 거봉과 싱그런 연두빛 가득한 청포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캠벨 포도까지 총 10여 종의 포도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요, 여기 오니까 네. 포도가 종류별로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네. 싱싱하게 포도를 키우시려면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다란 비법은 없고요. 말 그대로 자연형 포도 재배법이라고 해갖고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형적으로 포도 잎을 소중히 하고 하다 보면 이 잎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포도나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자연형 포도 재배법은 양질의 발효태비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회화석, 그리고 동물의 뼈로 만든 양액으로 포도 품종을 키우는 재배법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제초제나 포도의 생장을 돕는 호르몬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초생 재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키워진 포도들, 그 영양도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예, 포도는 천연의 피로회복제지요. 포도 안에 들어있는 당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때 포도 한 송이는 힘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고요. 또한 포도 껍질에 있는 붉은색 색소는 우리 몸에서 항암 효과를 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철분 역시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배법 이외에도 특별한 무언가가 농장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둥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포도밭 작업이나 농사 짓는 법 등 하루하루 변해가는 포도의 모습을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름이 한창인 8월은 포도를 수확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 알이라도 다칠까 조심조심 포도를 따야 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포도들은 직판장으로 옮겨져 정성스런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포도송이를 정성스레 상자에 옮겨 담으면 포도의 새싹나들이 준비 끝! 하지만 거봉포도를 생과로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포도즙이나 포도 와인으로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님, 이제부터요 포도 와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재료는 간단합니다. 우선 포도가 있어야 되니까 질 좋은 포도하고요. 설탕하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따로 발효제 같은 거 없이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포도 껍질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효모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하고 효모제. 그래서 네. 설탕은 가당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네.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포도를 따서 으깨셔갖고 네.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온도가 25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은 1차 발효가 끝이 납니다. 그 후에는 깨끗한 천으로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셔서 2차 발효를 시키면 되십니다. 그 후에 2차 발효 시에는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을 하시면은 오래도록 두고 좋은 와인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났다 치고요. 완성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예. 완성된 포도 와인이 이렇게 되어 이거구나. 있습니다. 빛깔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요. 저 한 잔만 좀 먹어봐도 될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벌써 향이요. 네. 와, 야 벌써 향이 이걸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맛을 볼게요. 야, 향이 너무 좋고요. 매짝지근한 게 진짜 맛있네요 이거. 갈 때 한번 사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라리의 달콤함 그득 품은 거봉. 친환경 농법으로 키워 더욱 싱싱하고 맛있는 거봉으로 입맛도 돋우고 건강도 챙기세요. 우리의 거봉 정말 따봉. 네, 싱싱한 거봉뿐만 아니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봉 와인. 아주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요. 9월 첫 주 거봉과 함께 달콤하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식품 정보와 우리 주변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러브하우스 봉사단 기억하십니까?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진행됐던 봉사단의 집짓기 공사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정선의 유한식 씨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원한 물줄기, 싱그러운 초록숲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 다시 찾은 낙동리에는 오늘 특별한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대표님, 오늘 무슨 행사 있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오늘 그 입주식입니다. 입주 장소가 어딘데요? 바로 이쪽입니다. 교수님 손가락 끝에 자리 잡은 하얀 집 한 채. 오라, 사랑 가득 러브하우스가 드디어 완성된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 꿈인지 생신지 눈만 껌뻑껌뻑. 벌어진 입 좀처럼 다물어지지 않고 보고 또 봐도 눈을 뗄 수 없는 모양. 아니 어르신들 러브하우스 보니까 어떠세요? 예쁘게 잘 지었다. 너무 이쁘네. 집이 너무 이뻐요. 참 좋아요. 집 잘 지었어. 나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총각인데 나 이웃집이지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완성된 러브하우스. 드디어 그 내부를 공개합니다. 완식 씨 부부의 마음처럼 하얀 벽과 투명한 창. 어두침침 살아야 했던 가족에게 밝은 생활을 안겨줄 전기. 언제든 부부를 맞이하는 햇살 따사로운 안방. 와 좋다. 이러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참 잘 짓고 아주 저기 뭐야 우리 동네 발전도 되고 감기무량합니다 아주. 새 집을 얻게 된 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마을 사람들의 덕담은 계속되는데. 잘 살아야 되네. 집 이렇게 잘 지어줬으니. 행복하게 잘 살아. 집 이렇게 잘 지어줬으니. 고마움 말로 다 전하지 돈 많이 못하지만 벌어가지고 잘 아주머니 살아야 돼. 환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사실 전에 살던 완식 씨네 집은 오랜 세월 풍파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나 막아줄까 걱정됐던 창호지 문은 튼튼한 안방문으로, 흙벽에 쌓여 가족을 추위에 떨게 했던 벽은 깨끗한 벽으로, 창고인지 주방인지 분간되지 않았던 주방은 화사한 꽃 가득한 깔끔한 주방으로 변신 완료. 네, 전 집에 비해서 이제 새 집은 우선 구조적으로 튼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단열 성능도 뛰어나서 상당히 시원하고 따뜻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집은 재래식 부엌이었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하기 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완식 씨네 집들이를 축하하기 위해 나선 이들 있었으니 바로 낙동리 부녀회.
마을 잔치에 빠지지 않는 지글지글 부침개. 하나하나 정성으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아니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우리 동네 좋은 일 새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너무 재밌지요.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외딴 집에 외롭게 지내던 완식씨 부부의 특별한 이웃들. 함께 나누는 정과 진심 어린 관심에 완식씨 부부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진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름 땡볕 아래 한 달간 진행됐던 러브하우스 공사. 어떤 이는 설계와 공사 지휘를, 어떤 이는 노동과 땀방울을, 어떤 이는 관심과 우정으로 러브하우스에 정성을 보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탄생한 러브하우스. 아저씨, 아주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둠 침침했던 집을 떠나서 새동지를 틀게 된 완식씨 부부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네요. 화사한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완식씨 가족에게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러브하우스 뒤에는 손발이 척척 맞았던 봉사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봉사단의 모습처럼 쿵짝이 아주 잘 맞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홋카이도에 있다고 합니다. 모자 씨가 들려주는 홋카이도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김모자 씨의 북해도 여행기. 김모자 씨는 지금 이웃나라의 먹을거리와 초록을 보기 위해 홋카이도에 머물고 있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들뜬 마음으로 가이드북의 지도 편달에 따라 관광 명소라는 곳을 둘러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가이드북을 냅다 집어던지고 발길 닿는 대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찾은 삿포로의 카누키코지란 옛 시장통. 삿포로역 근처의 거대 백화점이나 쇼핑몰보다는 더 생활 밀착형인 오래된 동네 상점가 같은 곳이죠. 보통의 이 상점가에서 요상한 슈퍼마켓을 만났습니다. 허그. 모두 홋카이도산입니다. 우선 슈퍼 안에 사람이 꽤 많다는 점에 깜짝 놀랐어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질 좋은 홋카이도 농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들썩. 오가닉 채소는 물론이요. 역시 생산자의 방긋 웃는 얼굴이 죄다 프린트되어 있네요. 놀라운 것은 가공식품까지 모두 홋카이도산. 특히 유제품의 경우는 사료와 안정제 사용 여부, 감미료 사용 여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네요. 듣자하니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5% 선. 하지만 홋카이도만은 120%라고 하네요. 120%? 대단하잖아. 자연스레 가격이 평준화되고 운송비도 빠지니 소비자도 가까운 곳에 신선한 먹을거리를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더 많은 이윤이 농장에 돌아가고 다시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를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잘 샀다. 당연히 홋카이도에도 미국산 고기나 중국산 채소 잔뜩 있습니다. 홋카이도산 이겨라! 홋카이도도 수입 먹을거리와 싸우고 있긴 마찬가지. 하지만 홋카이도산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에 훨씬 더 많으니 자연스레 손발이 맞아떨어져 먹을거리 생산의 쳇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겠지요. 최근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논의가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에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 즉 로컬 푸드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로컬 푸드와 지구 에너지와의 이야기 생생 환경 칼럼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보은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음식 드셨습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옛날에 비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먹을거리에 대한 논의가 낯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파동이나 중국산 납곡계 등의 어패류 문제, 이산화황유에 오염된 수입버섯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로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식량 체제 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우리 어린이들의 입맛은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지고 서구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호주산 쇠고기, 그리고 9,600km를 건너온 미국산 밀과 오렌지, 무려 20,000km를 날아온 칠레산 포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침팬치 연구로 영국의 학위를 받은 제인 구달 박사는 저서 희망의 밥상에서 초국적 농산물 기업이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역 주민을 몰아내고 숲을 밀어 농경지를 만듭니다. 또한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약과 살충제, 항생제에 의존해 농축산물을 생산합니다.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의 전염성 질환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업형 축산 관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실제 거대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없어진 숲을 되살리는 비용, 각종 농산물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CO2 문제 해결 비용, 그리고 오염된 농산물로 인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의료비 등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는 지금 로컬 푸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건강과 환경,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식육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구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고장 식품을 먹자는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4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내가 어떤 농산물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좋은 농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나쁜 농업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은 학교 급식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바로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각 지역의 생활소비협동조합이나 한살림 등 지역 소비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